전두환과 만나는 네 번째 회담에서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은 전두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통역을 맡고 있던 김동연 씨의 말입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았던 레이건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임상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대표적인 예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 국가의 수장도 피해가지 못했으며 아직까지도 치료제가 없는 치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0만 명이 앓고 있는 이 치매에 과연 정답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직접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한 알츠하이머는 무엇이며 치매는 또 어떤 것인지, 특징과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지킴이 별빛 시니어예요. 미국에는 레이건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영조가 있습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잠꼬대와 같은 말을 많이 했다. 정신이 혼미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라는 등의 묘사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현대의학에서는 위의 증상들을 토대로 노인성 질환, 즉 치매라고 조심스럽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헤럴드 윌슨 전 총리는 치매 증상이 심각해 임기 중 사임하기도 하는 등 각 나라의 수장의 영혼을 장악해버린 이 통제불능 치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는 무슨 차이일까요?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포함한 뇌 관련 여러 장애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거나 사람이나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을 묶어 치매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 질환으로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4명 중 3명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정확한 발병 기전과 이유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뇌 속에 존재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뇌 속에 쌓여 발생하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알츠하이머의 가장 큰 적신호 중 하나는 평범한 단기 기억 상실인데요. 알츠하이머는 뇌에서 새로운 정보를 익히고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부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50년 전에 첫 데이트를 할 때 주문했던 음식이 뭔지 기억하면서도 방금 손에 잡고 있던 잔을 어디에 두었는지 까먹는 이유입니다. 알츠하이머 외에 흔한 치매는 3종류가 있는데요. 뇌졸중이나 뇌 산소 공급 부족을 낳는 당뇨로 인한 혈관성 치매, 보통 60세 이상에게 나타나는 전두엽 치매, 뇌의 운동 기능과 기억을 맡는 부분에 단백질이 쌓여 일어나는 노인성 치매입니다. 증상은 모두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심각한 기분 변화, 성격 변화, 인지 및 운동 기능에 현격한 저하가 뒤따르는데요. 정보를 이해하는 것부터 아침에 옷을 입는 행동까지 모든 일에 더 오래 걸리고 점점 다루기 힘들어집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환자가 환각을 경험하는 경우까지 나타난다고 하네요. 치매와 알츠하이머는 대부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명백한 유전적 요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다고 해도 30, 40대에 걸리지 않는 이상 유전적인 요인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다행인 소식이네요. 지금까지 치매의 기본적인 특징과 증상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쉽고 효율적인 치매 예방은 무엇일까인데요. 뇌가 노화가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니 잘 작동하도록 뇌를 트레이닝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뇌 트레이닝은 유감스럽게도 치매 예방이라는 관점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 최근 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미국 엘라베마 대학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문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트레이닝을 시켜보았는데 연습한 과제의 점수만 올라가고 다른 인지 기능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두뇌를 사용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반응이 돌아오고 그러면 강제로라도 두뇌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바깥일이나 집안일 역시 여러 가지의 지적 작업이 수반되면서 두뇌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능을 잃어버린다는 편견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먼저 기억력이 저하하고 그 후에 지능이 조금씩 저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알츠하이머병이 상당히 진행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잔존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치매인지 아닌지는 잠깐 봐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총상을 당했을 때 실언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가끔 조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알츠하이머병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마침내 레이건 전 대통령은 직접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공표를 했고, 공표된 시점에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재임 시절의 기억장애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냐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알츠하이머병이 있어도 경도의 환자는 어느 정도는 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게다가 사람들과의 소통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의심 증상을 인지하거나 치매 환자라고 판명을 받게 된다면 스스로 낙담하지 마시고 의사와 잘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60, 70대가 되면 몇 주에 1회 또는 1개월에 1회 정도 통원한다면 의사와 얼굴을 마주치는 빈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는 주치의가 있다면 궁합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만날 때마다 피곤하거나 싫은 기분이 드는 의사와는 만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은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절대 대화하기 힘든 분에게 진찰받을 필요가 없어요. 대개 우리 엄마 아빠가 병원을 가면 컨디션이 나쁠 때 의사를 만나기 때문에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하기 쉬운 분위기가 있는 의사분을 만나야 정신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원할 때마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의사일수록 기다리기 마련이죠. 환자가 쇄도해도 정성스럽게 진찰하기 때문에 혼잡한 것인데요. 좀만 참고 느긋하게 기다려보자고요. 오늘은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차이는 무엇인지, 특징과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 중에 가족이나 지인이 치매에 걸려 난감해하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알려드린 정보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단계인지 잘 판단하셔서 마음 편하게 대화 잘 해주시는 의사분 만나 병원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별빛 시니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